안녕하세요. 저는 공대 상상 18기 전기정보공학부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 상상 18기 에너지자원공학과 심승환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전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공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시사를 자주 챙겨봤던 저는 국제 유가와 기본 원자재 가격들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미를 가져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원 경제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저는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구조 여건상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에너지자원공학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 다루고 이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해 자원 개발이나 하나의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 자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한정된 부존량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21세기 들어 에너지 자원 확보의 이슈가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기반기술 선점의 문제로 변경됨에 따라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이끌어나가고 있답니다. 그럼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에너지자원공학과에는 크게 4가지 전공 트랙이 존재해요. 이 그림은 실제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그림인데요. 공부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와 같이 크게 4분야로 나눌 수 있지만 학부생 수준에서는 전공을 따라 나누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공부해요. 먼저 자원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원격 탐사와 물리 탐사 및 지구화학 탐사를 공부하고 발견된 자원을 얻어내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시추와 정제 및 자원개발공학을 공부해요. 생산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대 내 다른 학과들과는 다르게 경영 및 경제학 분야에서도 많은 공부가 이루어져요. 또한 자원 개발 및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환경공학과 재활용공학 또한 공부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 선정을 위한 GIS, 터널 및 지하공간 설계, 지질재해 대비와 같은 분야도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이라는 커리큘럼이 새로 생기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거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자원공학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과였지만 최근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이 시작되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7개 대학교가 모여 약 30개 정도의 교과목들을 교육하며 2030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새롭게 만들어진 커리큘럼이에요. 각 학교별로 이름에 에너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7개 대학들의 교과목들을 섞어서 에너지 신산업의 전 주기를 다루며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어요. 트랙별 혹은 레벨별 수강 학점에 따라 마이크로 디그리와 인증서를 수여하며 세미나와 현장 경합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에너지자원공학과만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에너지자원공학과는 한 학번의 인원수가 30명 내외로 공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전체에서도 소수과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혜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제가 1학년이었던 작년에 에너지자원공학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HVDC 단지, 탐라해상폭력발전소, 에너지 미래관 등을 방문했는데요. 특히 HVDC 단지를 방문하였을 때 일반 물리학에서 배운 직류와 교류 성전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풍속 측정과 같은 실습을 진행하기도 했고 저녁에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저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추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5월에는 저희과 내부 체육대회도 있고 원자의 공학과와의 교류 체육대회도 기획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소수과인 만큼 교수님께서 관심과 애정이 되게 많으신데요. 간식이나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때도 있고 과방에는 와플 기계와 오븐 등을 구입해 주셔서 저희가 쉴 때 와플을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만의 동아리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에너지자원공학과의 대표 동아리로는 공대 상상 16기 곽정원 선배가 만드신 환경동아리 방그사가 있어요. 현재는 공과대학 전체 동아리로 승격된 상황이며 쌀빨대 사업, 환경보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연구 분야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는 주로 두 가지로 진로가 나뉘는데 졸업 후 바로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와 석박사 학위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예요.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에너지 산업을 하는 각종 국내외 사기업 혹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 취직해요. 반면 학부에서 배웠던 학문들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보고 싶거나 관련 연구를 직접 진행해보고 싶은 경우엔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원 졸업 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같은 연구소에 들어가거나 연구들을 계속해서 교수가 되기도 해요. 에너지자원공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너지자원공학과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환경과 지구공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물리와 화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공대 내 다른 학과들과 다르게 경제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매우 추천해요. 이처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과 학문들을 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학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공학과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나요? 에너지자원공학은 기술의 발전과 환경 보존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과는 에너지자원이라는 항목을 계속해서 확장,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석유, 석탄, 가스를 넘어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등 연구 대상은 다 틀어져 가고 있으며 분야의 가능성은 무한대인 만큼 하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조언으로는 관련 분야 독서를 추천드리고 에너지 산업과 자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다양한 시사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공상이 언젠가는 에너지자원공학과에 펼쳐질 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자원공학과 선배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공대상상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상상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공대상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